안녕하세요. 고스트리텔러입니다. 오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. 본가 정리를 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어요. 1990년대 특유의 바랜 색감, 필름 사진 특유의 그 질감.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. 사진관 앞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었어요. 아저씨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저. 그때는 그냥 좋은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. 경기도 안성시 구도심 골목, 학교 정문에서 두 블록만 걸어가면 미래사진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.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사진관이었죠. 온 동네 아이들 졸업사진, 가족사진, 소풍사진이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. 박씨 아저씨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아이들한테 유독 다정했습니다. 미래사진관이 폐업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.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그 골목을 지나쳤더니 셔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. 박씨 아저씨는 이사를 갔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. 동네 어른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저도 그랬어요. 그런데 5년 전 그 건물을 철거하다가 뭔가가 나왔습니다. 1997년 봄이었어요.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제잘거리면서 그 골목을 지나치면 아저씨는 항상 문을 직접 열고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. 수진이 왔네.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어. 처음 만나는 날인데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때는 그냥 동네 어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. 아저씨는 항상 사탕을 갖고 있었어요. 베이지색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주는데 항상 딸기 맛이었죠. 어느 날 아저씨가 수진이 딸기 맛 좋아하지? 라고 물어봤어요.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아저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. 한 번도요. 그때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. 자기를 잘 봐주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학교 단체 사진 찍는 날 미래사진관 아저씨가 출장 촬영으로 학교에 왔어요. 운동장에서 반 전체 사진을 찍고 나서 아저씨가 저한테만 조용히 말했어요. 수진이 나중에 사진관으로 한번 와봐. 따로 한 장 더 찍어줄게. 친구들이 수진이 아저씨한테 예쁘다고 인정받은 거다라며 부러워했어요. 저도 그냥 기뻤어요. 그때는 정말 그냥 그게 다였어요. 혼자 사진관을 찾아갔던 날이 있었어요. 방과 후 친구들이 먼저 집에 가고 저 혼자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마침 잘 왔다. 오늘 학원 없는 날이잖아. 맞았어요. 그날은 학원이 쉬는 날이었거든요. 어떻게 알았지? 라고 순간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됐어요. 사진관 안쪽은 항상 좀 어두웠어요. 조명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배경막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 뒷방이 하나 있었죠. 아저씨는 저를 배경막 앞에 세우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. 잘 받는다, 잘 받아 라고 칭찬하면서요. 그런데 뒷방 문이 잠깐 열렸을 때 벽 가득 사진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. 문이 바로 닫혔어요.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. 그 뒤로도 몇 번 더 갔어요. 아저씨가 먼저 나와서 오늘 들러라고 말하는 날도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건 항상 제가 혼자 있을 때였어요.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인사만 하고 끝이었죠. 어릴 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. 지금은 알아요. 그게 이상한 거였다는 걸.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 민지가 갑자기 전학을 갔어요. 어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. 무슨 일이 있었다고 민지 엄마가 울면서 짐을 쌌다고요. 저한테는 그냥 이사 간다고 했어요. 나중에 민지네 가족이 뭔가를 신고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뭘 신고했는지는 몰랐어요.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요. 6학년이 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미래사진관 아저씨 조심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. 누가 처음 꺼낸 말인지 몰랐어요. 그냥 괴담처럼 퍼졌거든요. 저는 그때 아저씨 좋은 사람인데 라고 반박했어요. 제가 아저씨한테 잘 대우받았으니까요. 지금 생각하면요. 그게 더 무서워요. 제가 잘 대우받은 게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. 어느 날 사진관 앞을 지나치다가 아저씨가 다른 아이와 얘기하는 걸 봤어요. 처음 보는 동네 초등학생 여자애였는데 아저씨가 사탕을 건네고 있었어요. 딸기 맛이었어요. 그때 저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. 왜 기분이 나빴는지 그땐 몰랐어요. 질투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. 지금은 알아요. 그게 질투가 아니었다는 걸. 그게 경고였어요. 아저씨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수진이는 사진이 잘 받아. 필름 낭비가 없어. 그러면서 웃었어요. 그때는 그냥 칭찬인 줄 알았어요. 어른이 된 지금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. 필름 낭비가 없다는 말은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뜻이거든요.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.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가 멀어졌어요. 그 골목을 다닐 일이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사진관 앞도 안 지나치게 됐어요. 그리고 중지 어느 날 미래사진관에 셔터가 내려와 있었어요. 동네 어른들은 박씨가 이사 갔대라고 했어요.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냥 그렇게 잊었어요.
그 후로 20년 가까이 박씨 아저씨를 잊고 살았어요. 그냥 어릴 때 친절했던 동네 어른, 추억 속 한 장면이었어요. 그런데 5년 전 안성 지역 SNS 커뮤니티에서 기사 링크가 하나 공유됐어요.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. 구 미래사진관 건물 철거 중 지하 암실에서 사진 수천 장 발견.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. 필름 사진 수천 장. 대부분 아이들을 찍은 것이고 피사체들이 카메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.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는 이미 수년 전 사망 처리된 상태라고 했어요.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어요.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. 사진 중 일부는 동일 아동이 수년에 걸쳐 반복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.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. 사진관에서 찍어줬다며 아저씨가 인화해서 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. 어린 제 얼굴을 오랜만에 봤어요. 표정이 어색하지 않았어요. 웃고 있었어요.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. 그 사진들 말고 제가 모르는 사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카메라를 보지 않는 사진들이. 기사를 다시 찾아서 끝까지 읽었어요. 피해 아동 수십 명 파악 중이라고 했고 경찰 연락처가 있었어요. 전화를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. 전화를 하면 거기에 제 사진이 있었는지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. 알고 싶었어요. 그리고 동시에 절대 알고 싶지 않았어요. 그 두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. 그러다 문득 민지가 생각났어요. 5학년 때 갑자기 전학 간 친구 민지. 민지 엄마가 울면서 짐을 쌌고 민지네 가족이 신고를 했다던 소문. 민지는 그때 알았던 걸까요? 어떻게 알았을까요? 그리고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? 왜 저만 몰랐을까요? SNS에서 민지를 찾아봤어요.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는데 찾았어요.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. 뭐라고 써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요. 나 수진이야. 혹시 그때 사진관 기억해? 글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창을 닫았어요. 보내지 못했어요. 지금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. 앨범을 덮기로 했어요. 그 사진, 아저씨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어린 저을 앨범 맨 뒤에 집어넣었어요. 보이지 않게. 그런데 손에 뭔가 걸렸어요. 앨범 맨 뒤 포켓 안에 뭔가 있었어요. 제가 넣어둔 기억이 없는 것이. 꺼내봤어요. 사진 한 장이었어요. 초등학교 5학년쯤의 저였어요. 하굣길이었어요. 혼자였어요. 뒷모습이었어요.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골목을 걷고 있는 제 뒷모습. 뒤에서 찍힌 거였어요. 저는 이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받은 적도 없었어요.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.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어요.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. 볼펜으로 쓴 글씨였어요. 1998년 11월 4일. 그날이 기억났어요. 학원이 갑자기 쉬었던 날이었어요.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집에 돌아갔던 날이었어요. 친구도 없이 누구도 모르게 혼자 그 골목을 걸었던 날. 아저씨는 그날도 알고 있었어요. 사진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. 본가 앞 골목이 내려다 보였어요. 지금은 낡은 빌라들이 들어선 자리. 어릴 때 매일 걸었던 그 골목이에요. 어릴 때 이 골목을 걸을 때 가끔 뒤가 신경 쓰였어요. 별 이유 없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 날들이 있었어요.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. 박씨 아저씨는 제가 중학생 때 사라졌고 이후 행방불명 상태로 몇 년 뒤 사망 처리됐다고 들었어요. 그 사진들이 어떻게 됐는지,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.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. 근데요, 가끔 생각해요. 민지는 그때 뭘 알았을까?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을까?